안녕하십니까.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.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캠페인 때 내세웠던 공약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세제 개편안,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에 대해서 큰 이 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, 일단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 발표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일부 조금 수정이 되긴 했는데, 가장 크게 이제 두드러진 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. 한 가지는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크건 작건 간에 법인 소득세의 세율을 현재 이제 35%인데 그걸 15%로 20%포인트 낮추는 내용입니다.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기업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서 상당히 큰 이 파장이 예상이 되고요. 반면에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 수입에 있어서는 큰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.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15%까지 낮추는 겁니다. 또 두 번째 이제 크게 주목받은 거는 개인 소득세, 그러니까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의 세율을 지금 현재는 7개 소득 구간에 따라서 7개의 세율이 있고 최고 세율이 39.6%, 가장 고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39.6%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,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하자면 그냥 3개로 10%, 25%, 35%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내용입니다. 근데 원래 이제 최고 개인 소득세율, 최고 세율을 33% 정도 지난해 이제 대선 때 얘기를 했는데, 그게 이제 2% 정도 더 올라가서 쉽게 얘기하자면 부자들이 내는 다수의 부자들의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35%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. 이것도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소수의 부자들을 제외하고 중산층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상당히 낮아질 걸로, 아직 정확하게 이 소득, 그러니까 인컴 브래킷이라고 하는 소득 구간,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, 그 다음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, 이런 어떤 소득 구간은 어저께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내가 버는 소득의 얼마까지가 10%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5%가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어차피 이 세제 개혁안에 대한 어떤 큰 그림들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건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법인세를 놓고 보자면 그동안 미국 법인세가 상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비쌌던 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 대부분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20%대 초반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. 22%에서 24% 정도. 한국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, 지금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,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걸 사실 낮추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. 법인세를 낮추는 시도는.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은데요.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법인세 세율을 28%로 낮추려고 하는 안도 제출했었고, 또 그 당시 공화당도 25%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안을 또 내세웠었습니다. 그러니까 공화당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25% 선이 적절하지 않았나.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공화당에서는 법인 세율을 낮추는 건 찬성을 하지만 20% 정도가 그러니까 최고로 낮출 수 있는 선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좀 다수였는데, 지금 파격적으로 15%까지 일단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 세금 법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는 건 아니고, 결국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
LLC나 또는 뭐 파트너십 등등 또는 뭐 S 코퍼레이션 등 이 소위 말하는 패스트루, 그러니까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인데, 이건 결국 현재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서 그 소득 정도에 따라서 개인 소득 세율로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내왔는데, 앞으로는 이런 어떤 패스트루 엔티티라고 하는 소기업이나 소기업 형태의,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닌, 그러니까 그 C 코퍼레이션이 아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세율을, 법인 세율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15%만 내게.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세금을 좀 많이 내신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죠.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의 문제는 이 법인세보다는 개인 소득세에서 많이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뉴욕, 뉴저지처럼 이 지방세, 특히 이제 재산세를 많이 내는 지역, 뉴욕시는 그나마 좀 부담이 적습니다만은 이 뉴욕의 외곽 카운티나 또는 뉴저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산세 이 비율이 높고 전국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속하고 있는데요. 이 세수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게 결국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, 모기지 이자 부분에 대한 지출과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항목별 소득 공제를 하겠지만, 지방세, 재산세 같은 지방세 납부나 또는 의료 비용이나 뭐 이런 등등 그동안에 소득 공제를 해줬던 항목별 공제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 대신에 이제 뭐 표준 소득 공제를 이제 지금 한 12,700불 정도에서 24,000불로 올리겠다는 건데,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표준 공제를 올리는 것보다 항목별 공제를 했을 때 득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, 특히 이제 주택 소유주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. 더더군다나 뭐 교육비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고, 반대로 그 상속세, 그러니까 부자들이 주로 타겟이 됐던 상속세, 그 다음에 최저 한세라는 게 있습니다. 일정한 정도 계속 너무 공제를 많이 받아서 한동안 계속해서 이 세금을 사실상 안 내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이만큼은 내라고 하는 최저 한세라는 게 있는데, 그것도 폐지를 하고, 또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면서 이제 투자 소득에 대해서 3.8%의 세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것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금 제도의 어떤 이 변화를 주는데, 문제는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떻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. 그 항목별 소득 공제를 줄이는 거 외에는 거의 없는데,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것만 있지. 그래서 뭐 법인세 하나만 해도 지금 한 10년간 2조 달러 정도 세수가 부족해질 거라고 하는데, 법인세 낮출 경우에 그동안에는 이제 뭐 국경 조정세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메꾸겠다라고도 했고, 또 뭐 한편에서는 지금 이 행정부에서는 뭐 기업들이 결국 경제 활동이 왕성해져서 고용을 더 늘리고,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저절로 매출이 증가해서 또 이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을 낼 거 아니냐, 그래서 세수 부분을 완화되겠다고 하는데, 사실은 뭐 좀 구체적인 대안이 아닌 좀 막연한 기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, 그 세금 제도를 바뀌게 되면 각종 이제 로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, 아무래도 이번에 이익을 보는 게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뭐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지도 않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 어쨌든 중산층이 상당한데, 이 사람들이 세금 본인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세금상에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또는 이익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반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. 뭐 공화당이 다 지지를 해도 사실 하원은 통과할지언정 상원은 통과를 못하게 되는데, 문제는 상원을 만약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버짓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규정인데,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과반수만,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서 60표가 필요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특정 룰을 적용하면 과반수로만 해도 통과가 됩니다. 근데 이 버짓 룰을 적용하게 되면 과반수 51표만 있으면 통과가 되는데, 문제는 이제 그걸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상원 공화당의
입장인 건데 그 문제는 그걸 하게 되면 이 세제를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. 대신 최대 한 10년 정도까지 한시적으로만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한 10년짜리 한시적인 제도 변화를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각 이제 의회에서 입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 생기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이 부딪히게 될 텐데 과연 이게 내년 연방 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이걸 완성할 수 있을지 그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